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 7, 8월 기출문제풀이 7주 동안 진행할 건데요. 제가 먼저 기출문제풀이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진행 과목별로 할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과목별로 7주 동안 해서 1주, 첫째 주에는 영양교육 및 상담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영양교육 및 상담에 대해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은 다 클리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영양교육은 이제 다 지워버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잠시 미뤄두고 영양학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생애주기 영양학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 영양학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는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영양학이랑 연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애주기 영양학이랑 영양학을 같이 나갈 거고요. 3주차에는 영양 판정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양교육,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판정 이렇게를 이론 1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론 2에서 조리원리식품학이랑 식사요법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4주차에는 조리원리식품학을 안 보고 식사요법을 먼저 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 주의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고 얘네들이 좀 유기적인 연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목들이다 보니까 영양판정에서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거고요. 뭐 기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개념들을 정리를 할 거고 이게 영양판정에서는 정상 수치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문제 해석하는 걸 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식사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가는 얘네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요법을 먼저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주차에 조리원리랑 식품학을 한 번에 볼 겁니다. 그리고 6주차에 단체급식 보고요. 마지막에 7주차에 위생학을 볼 건데 중간에 휴강이 한 주 있어요. 그래서 단체급식까지 한 번 하고 휴강 한 번 하고 마지막 7주차까지 해서 8월에 내용을 끝내는 걸로 해서 총 7주로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한 주에 한 과목씩 진행을 하는데 제가 기출문제 범위에서, 기출문제 강의에서 반영하고 있는 문제의 범위를 보면 2014년 이후의 문제는 모두 문제 안에 구성을 해서 기출문제 풀이로 다룰 거예요. 우리가 영양교사가 08년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08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였고요. 그 이후에 뭐 09년 이때부터는 객관식, 서술형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객관식이 막 40문항 이렇게씩 나왔죠. 그리고 2014년부터는 문제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면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스타일로 바뀌었고 2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논술형도 없어져서 기입형이랑 서술형으로만 구성이 되고 있어서 객관식이 없는 14년 이후의 문제, 22년까지 출제된 문제는 모두 다룰 겁니다. 물론 해마다 문항수들은 조금씩 변경은 있었어요. 어쨌든 이거를 다 다루는데 14년에서 나온 문제들, 15년에서 나온 문제도 쭉 해서 다 놓고 그 중에 영양교육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오늘 다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영양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내용을 진행할 때 가장 최근 거부터 볼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있는 문제 유형이랑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2022년에 나온 영양교육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요. 예를 들면 지금 2022년에 A형의 기입형 2번 문제가 나왔어요. 그거를 가장 먼저 볼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매체 선정 기준이거든요. 매체 선정 기준이고 우리가 이 내용을 풀려면 어시얼 모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어시얼 모형에 대해서 나온 문제들을 같이 뽑아서 볼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가장 첫 번째로 보는 문제가 매체다. 그러면 이후에 2014년부터 2022년 사이에 매체에 대해서 나온 문제들을 연달아서 볼 겁니다. 그럼 매체만 쭉 보니까 매체는 이제 여기서 다 묶어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딱 설명하고 한 번에 답 찾고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들이 비슷한 것도 파악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게 답이고 여기서는 이게 답이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분석하는데도 조금 용이하게 볼 수가 있어서 문제 유형이 같은 애들은 다 몰아서 놓을 겁니다. 그런데 14년에서 22년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기존에 08년에서 13년까지 있었던 것 중에 뭐 객관식의 문제든 서술형의 문제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영양학이나 특히 조리원리식품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화 문제들도 다뤄서 뭐 가정이나 조리나 식품 가공이나 이런 데에서도
문제들 발췌해서 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뭐 영양교육 같은 과목은 우리 영양교사 과목에서만 다루는 과목이라서 뭐 다른 임용에서 발췌해서 온 건 없지만 다른 영양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을 거고요. 간혹 왜 연도별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뭐 올해는 2022년, 2021년 하고 이번 주는 그렇게 하고 다음 주는 20년 하고 19년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진행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한 연도 안에서도 8주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6개월 동안 했던 과목에 대한 내용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이 아직 개념 정리도 정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뭐 매체에 대한 거 물어보고 또 다른 위생학에서 어떤 거 물어보고 헬스업 물어보고 영양학에서 무슨 기전 물어보고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따라올 수도 없고 일단 7, 8월은 복습하는 거에다가 문제를 쓰는 거를 우리가 답안 쓰는 거를 연습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론 진행했던 거를 개념 복습하는 것도 이제 여기 7, 8월에서는 우리가 같이 보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저는 과목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과목별로 개념들을 좀 한 주에 한 과목씩 도장 깨게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주마다 나왔던 내용들을 개념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답안은 따로 배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만약에 모범 답안을 딱 줘버리면 여러분이 무슨 자습서 같은 거 있던 거, 뭐 고등학교 때 그런 있던 것들 답을 보면 그거 외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냥 한 가지에 국한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면서 설명을 할 거고 여기에서는 이게 왜 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거고 대신에 문장으로 구성해서 작성하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죠. 그걸 연습해보는 게 우리가 7, 8월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걸 해봐야 9월에서 11월 모의고사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써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답을 제가 하나도 언급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답을 또 줄줄줄 읽어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쓰면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답안 배포는 따로 안 할 거고 서술형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써보시되 이론 수업 1월부터 6월까지 이론을 다 수강하신 분들은 문제 제가 첨삭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답안지는 따로 안 나가고요. 그냥 여러분이 A4 용지나 연습장 같은 거에 자유롭게 뭐 A형 2번 답모, 뭐 B형 1번 답모 이렇게 연도랑 A형 2번 이렇게만 문제 번호만 기입해서 답만 올려주시면 제가 첨삭을 해서 채점을 해드릴 겁니다. 이거 문제 출력한 거 막 20몇 장 되는데 이거 거기다가 답 써가지고 그거 직접 다 올리지 마세요. 자료 너무 많아지니까 답만 A4 용지나 연습장에 따로 해서 PDF로 올려야 되고 뭐 업로드 일정 같은 것도 돼 있으니까 그거는 온라인 거기 페이지에 한번 일정 확인을 해서 기한 내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저도 첨삭해서 업로드하는 날짜에 올릴 거고요. 첨삭하는 거랑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제가 거기에 이런 내용은 추가되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왜 답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거는 뭐 잘 썼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반영해서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답을 안 써서 공란으로 놔뒀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다가 모범 답안을 일일이 다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을 안 쓴 경우는 문제를 몰랐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수업 들으면서 정리하시고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답안을 쓰시는 거를 제가 답안을 보면 수업을 듣고 썼구나 아니면 듣기 전에 썼구나가 좀 눈에 보여요. 특히나 이렇게 첫 주 진행할 때는 좀 그런 틈들이 많이 보여요. 분명히 기입형에는 답만 쓰라고 했는데 이다, 신뢰성 이다 이런 식으로 이다를 붙여서 서술형으로 쓰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서술형에는 문장으로 쓰라고 했는데 1번은 2번은 이런 식으로 그냥 개조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첫 주에는 조금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면 이게 7주가 진행되면 뒤에 가면 훨씬 더 여러분들도 스스로 쓰는 거에 대한 요령도 생기고 나아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모의고사까지 우리가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채점, 첨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첨삭을 해드리는 거지, 채점을 해서 거기에 총 몇 점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점수를 합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9월에서 11월에 모의고사 진행할 때는 실제 모의고사랑 문제 유형이나 점수 배점이 똑같기 때문에 총 80점 중에 몇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과목별로 나오는 문제 개수가 다 다르잖아요. 특히나 영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문제 출제 비중이 적은 뭐 단체급식이나 그런 경우는 합이 100점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합이 100점이 훨씬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영양학 같은 경우는 문제 출제된 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뭐 2013 객관식 문제들도 반영되는 것도 있고 특강 문제들도 반영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총 점수가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수라고 하는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문장을 답안스럽게 썼느냐 안 썼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제대로 잘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주안점을 두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이론했던 거가 잘 정리가 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기출문제 하는 동안에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론하면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한 주 지나면 그 주에 있는 거 복습하시고, 과목이 끝나면 그 과목에 있는 거 다 복습하시고, 이론 자체가 세 달치가 끝나면 그 이론에 대한 내용을 다 복습하시고 라고 계속 복습할 양이 분량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1월 달에 시작했던 영양교육 내용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뭐 복습을 많이 준비를 하고 문제를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통해서 개념을 잘 파악을 하시고, 헷갈렸던 부분들 있는 거, 이제 이게 영양학에서 했던 내용, 뭐 영양 판정에서 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과목별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한 주 한 주마다 바로바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찝어서 중복해서 반복적으로 하거나 뭐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 쓸 때는 수업 듣기 전에 써도 좋고요. 듣고 나서 쓰셔도 돼요. 근데 그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업을 만약에 듣기 전에 답안을 쓴 거를 업로드했다. 그러면 수업 듣기 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이 정도 답안 쓰는 게 적절할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테스트할 수 있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답안을 올려서 첨삭을 받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내가 개념 정리가 지금 아예 안 됐다 라거나, 아니면 지금 이론이랑 기출문제를 동시에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문제를 듣고 나서 정리하는 측면에서 답안을 쓰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이거 수업 듣고 나면 답 다 아니까 이거 쓰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답을 써보면 아는 게, 기입형이야 그냥 답만 쓰면 되지만 서술형에 이런 내용 가지고 답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어도, 그걸 막상 문장으로 쓰려고 하면 그 문장의 순서를 어떻게 배치를 할지, 서술형이나 조사어를 어떤 것들을 넣을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난관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설득력 있게 문장을 기술하는 거, 그게 문장을 쓰는, 답안을 쓰는 요령이고,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연습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리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수업 듣고 나서 개념을 정리하면서 답안을 써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내용 정리를 다시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진행을 같이 하셔야 되고, 2주차에 진행될 때는 다음 주는 영양학 들어가니까, 영양학은 분량이 또 훨씬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10주 동안 진행했으니까요. 거기에다 다음 주는 생애주기도 같이 들어가니까요. 이 과목들을 다 이제 복습을 해서 오셔야 되는 거죠. 지금 막상 하려고 하면 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됐다면, 그게 지금까지 좀 차근차근 복습을 해왔다면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늦은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분발해서 잘 하시면 되고요.